일단 채권 얘기를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서 채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채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주 큰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월 초에 채권 시장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면은 4월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단기채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장기채는 미친 듯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미친 듯이 튀었어요. 그리고는 금이 올랐어요. 달러가 떨어졌죠. 4월 초에 이 배팅은 뭐였냐 그러면은 트럼프 싫어, 관세 싫어 그러면서 관세 도망쳐였어요. 이거는 관세가 싫어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요때는. 근데 지금 5월달 현재 움직임이 발생하는 건 뭡니까? 5월 초는 단기채와 장기채가 방향이 같아요. 지금 단기랑 장기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은 단기채도 같이 오르고 장기채도 같이 오르고 얘네들의 방향성이 같습니다. 동일하게 움직여요. 그런 이거는 관세가 싫어요. 장기채 집어 던집니다. 달러 집어 던집니다. 트럼프가 싫어요. 우리는 미국을 떠날 거예요. 트럼프 이 새끼 빨리 말 바꾸세요. 라고 했던 4월 초의 분위기와는 지금은 다르다 이거예요. 왜? 단기채 장기채가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누가 같이 움직여요? 지금 금이 같이 움직여요. 얘들 세 개가 세트로 움직입니다. 이거 세 개를 묶어서 뭐라 그럽니까? 미국 국채와 금을 세트로 묶어서. 이게 안전자산이죠. 요거랑 대응되는 자산이 뭐예요? 위험자산이라고 불리는 주식이죠. 4월과 5월의 가장 큰 차이점은 4월은 그냥 아몰라 하고 집어던져 그러는 말 그대로 패닉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게 4월이었고요. 지금은 과거와 마찬가지인 알고리즘으로 로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채권 팔고 주식 사, 반대로 주식 팔고 채권 사.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의 채권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 4월에 얼마? 장기채 10년물 4.5 딱 찍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트럼프 발작하고 나와가지고 90일 유예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나는 아주 그 여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관대한 사람이고 나는 어제와 오늘이 좀 다르긴 하지만 나는 아주 일관된 사람이며 개소리를 했죠. 그래서 그때 계속 얘기했던 거 뭐예요? 트럼프 쫄? 요 당시에는 장기채 4.5 갔을 때 막 이렇게 20년물 30년물 3% 갔을 때 이때 쫄? 라고 얘기했던 거는 저 때는 정말 움직임이 말 그대로 트럼프에 대한 타겟이었어요. 트럼프에 대한 공격이었어. 채권 박살, 주식 박살, 달러 팔아. 그런데 지금은 달러 인덱스 안 움직여요. 채권 금리도 주식이랑 반대급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 자본시장, 미국 자산시장, 미국 채권과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격이 아니야. 이건 순환매예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시장에서는 그냥 그죠. 지금은 이 미친놈들이 채권 팔고 주식 사네. 아이고 이 단타쟁이 새끼들 지금은 또 주식 팔고 채권 사네. 왔다리 갔다리 지들끼리 아주 그냥 팔란티어 PER 보지도 않고 막 올라가네. 어이구 이 꼬레아노 이 서학개미들 태평양 건너와가지고 잠도 안 자고 단타 치고 있네. 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5월에 현재 움직임은 채권금리 4.5 갔는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거. 지난번과 같은 수준의 금리지만 이거는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공격으로 인한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식 채권 판만큼 주식 사는 거고 금 판만큼 주식 사는 거니까 이 정도는 쏘쏘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지. 그럼 채권이 도대체 지금 이 살만하다며 이 채권 산다며 그렇죠. 영상을 촬영하면서 채권을 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TLT를 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요었나 나중에 또 영상이 또 유튜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또 매수. 잠깐만 100%면은 얼마냐 이제 100% 좀 많은데 아니야 이 정도만. 제가 방금 또 엔비디아를 좀 팔아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져 버렸네. 아무튼 TLT요 TMF 아니고 이 새끼야 이씨야 저기 이씨 나와봐봐. 이주찬씨 혼나실래요? 맞으실래요? 아니 내가 방금 TLT라고 핸드폰 들어서 TLT라고 내가 내 입으로 시무렸잖아. 귀가 안 좋다고요? 안 좋은 거 맞죠? 진짜죠? 조심하세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채권 시장은 채권금리는 그럼 뭐하면 떨어질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장기채 기준으로 보면은 10년물 기준으로 얼마? 보통 10년물 기준으로 이야기하죠. 지금 채권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거는 어떤 걸 바라보고 있냐?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희망을 품는 거예요. 저도 뭐 희망을 품고 있지만 10년물이 어디? 한 4.1, 4.2, 4% 초반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파월 형도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장기적인 우리 중립금리의 목표를 얼마? 3%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중립금리 얘기하면 너무 이제 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준금리 얼마? 4.5. 이 기준금리 얼마까지 낮춰요? 요 타겟, 요 목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거를 중립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금리 어디까지 낮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는 얼마? 2.5%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얼마? 3%까지. 혹은 뭐 3.2%, 3.25% 여기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이제 이야기가 어떠한 그 로직으로 이제 세워지냐 그러면은 원래 중립금리가 2.5%일 때는 이 기준금리가 2.5%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기준금리 2.5% 과거 역사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그때 10년물 얼마였는데 그때 3.5%였다고. 2.5%까지 금리를 낮추면은 10년물이 3.5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근데 지금 말이 바뀌었죠. 얼마? 3%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대요. 그럼 얼마 정도 갈 수 있냐? 그럼 4%. 보통 기준금리에서 한 1% 정도 더해진 금리가 10년물에 왔다 갔다 하는 평균금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제 종가에 엔비디아에서 내렸어요. 미국채 장기채는 걱정되는 것이 이번 관세 사태처럼 미국 숏이 벌어지면 안전자산 취급 못 받을 것 같은 그런데 트럼프가 언젠가 포기하지 않고 미국 숏을 또 자극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저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채권을 지금 제가 사는 이유 제가 사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기적으로 한번 채권이 확 크게 매수 들어오는 오히려 지금과 반대 지금은 이제 미중 관세 30% 얘기 나오면서 야 채권 다 팔아 금 다 팔아 야 있는 거 다 팔고 미국 주식 사야 되고 확 들어올 때처럼 있는 거 주식 금 코인 다 팔고 미국 채권 사야 되라는 그림이 한 번은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내.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채권의 이런 기준점 같은 것도 좀 많이 차트 보고 계산도 많이 좀 해놓고 있는 편이고 한 번은 기회 온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걸 조금 오늘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설문조사도 그렇게 설문조사도 오늘 채권 얘기했고 파월 형도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10년물이 지금 한 이 정도 4% 초반 정도까지 우리가 어찌 보면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이런 포인트다. 그럼 대충 우리가 항상 이제 저는 이렇게 계산하죠. 4.5%와 4.1% 계산하면 얼마? 4.5% 빼기 4.1% 이러면 얼마? 0.4%. 0.4%에 이게 1년에 0.4% 금리 1년에 0.4% 이자 준다는 소리잖아. 그럼 얼마? 10년 준다며. 그럼 대충 얼마? 한 4%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가라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새끼 어디서 가라로 배워가지고 이거 이 채권의 채자도 모르는 새끼가 이거 야 누가 채권을 이렇게 계산하냐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쉽게 계산해보자는 거야. 아주 쉽게 계산해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게 뭐 듀레이션 따로 때려 넣고 그 다음에 뭐 때려 넣고 뭐 넣고 무슨 선 무슨 곡선 다 필요 없고 그냥 요런 식으로 계산하면 먹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대충 숫자가 나온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 나왔지 그럼 얼마? 대충 한 3-4% 먹을 수 있다 이 정도예요. 지금 10년물 채권 사면 3-4% 정도 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보자 20년물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20년물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요 소위 말하는 3%의 기준금리 목표를 갖고 본다라고 하면 20년물은 얘는 한 4.2에서 한 4.4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도 4% 초중반 나올 수 있어요. 얘도 30년물도 비슷하게 보면 돼요. 이 정도로 계산을 해보자. 그럼 얼마? 지금 거의 5조 얘들. 그럼 20년물은 5%로 계산을 하고 30년물은 4.95%로 계산을 해볼게요. 5%로 계산하자. 복잡하다. 그럼 대충 얼마? 한 0.8% 정도입니다. 5% 빼기 4.2%면은 곱하기 얼마? 20년. 이러면 얼마 나와요? 이러면은 얘가 지금 계산하면은 16%가 나와요. 개쩌는데? 물론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거 지금 한 12% 정도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게 목표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 한 10% 나오면 잘 나오는 거긴 한데 일단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 보자고.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여기도 0.8%에서 이거 30년물입니다. 그럼 이게 24% 나와요. 이렇게 되면. 물론 얘도 한 정확하게 계산하면 10% 후반대밖에 안 나와요.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그런데 이거를 그냥 듀레이션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그냥 정말 그냥 숫자 우리가 정말 일반적인 우리 슈퍼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숫자를 한번 보자 이거야. 그 정도 숫자를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 야 이거 먹을 거 많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물론 이걸 제가 요걸로 계산해서 그렇지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 얼마 이걸 0.6으로 계산하면 한 이 정도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 20년도 정확하게 듀레이션을 따지면 17배꼽 해야 돼. 그러면 한 10%밖에 안 나와. 이거 10% 정도밖에.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꿈과 희망을 그려야 되니까 10% 이상 먹을 수 있겠다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0.6 곱하고 그러고는 이것도 이제 듀레이션을 따지면은 한 26, 이게 한 25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듀레이션이. 들어가는 개수 자체가. 이렇게 따지면 얼마야? 이러면은 10% 중반 15%? 뭐 이 정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그래 대충 한 10% 먹는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퉁쳐서 10%, 이거 퉁쳐서 15% 먹을 수 있대. 언젠데? 그래서 언제 먹을 수 있는데? 언제 10% 주는데? 우리가 지금 이 채권금리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채권금리가 떨어져? 그럼 언제 떨어지는데?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첫 번째 포인트는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금리가 떨어지죠.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이거는 가장 어찌 보면은 첫 번째 공식이죠. 근데 연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어제도 얘기했어요. 뉴욕 연은 총재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저 관세로 인해서 관세가 원인이고 그래서 결과 뭐 금리 인하 늦게 할 거임. 그냥 대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리 인하 지금 못합니다. 예, 못해요. 파월 형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하 못해요.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채권 가격 올라갈 텐데 금리 인하 못한대. 거기다가 지금 또 뭔 얘기합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져야 우리가 금리 인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무슨 얘기합니까? 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관세가 인플레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야기가 또 연준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장기적, 늦게. 지금 채권 가격 못 오른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야, 그 채권 그 연말이나 돼 올라갈 걸? 금리 인하 언제 하는데요? 한 연말 돼 할 걸?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지금 사서 연말까지 들고 10% 15% 먹으면 너무 이거 테슬라를 단타 쳐가지고 야, 그 하루에 10% 먹는 게 낫지. 지금부터 뭐 6개월, 8개월 걸려가지고 10% 먹는 게 그게 야, 그게 주식이가 그게 투자가 그렇게 투자하면 그 부자 못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죠. 뭐가 있는데? 수요 공급이거든요. 이 수요와 공급이 있다고 이게 수요와 공급. 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지금 미국 정부가 가장 베센트가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은. 그럼에도 지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 금리를 낮춰야지 트럼프의 정책 혹은 미국 정부의 지출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의 이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낮추겠다라고 합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베센트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본인이 장관에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미국 장기 채권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은 말 그대로 이게 금리 나면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투자자가 이득을 보는 게 맞고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연준이 하는 건데 연준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연준은 시큰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 법칙에서 다른 걸 끌고 와야지. 뭐 누군가가 채권을 계속 사주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잖아. 누군가가 채권을 사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채권을 컨트롤하는 중앙은행이 지금부터 채권 가격, 채권 금리는 이렇게 떨어집니다라고 이게 고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무엇 채권을 누군가가 왕창 사가지고 물량을 줄여버리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야. 그래서 추진했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코인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코인 시장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코인이 그냥 우리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뭐 리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솔라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죠. 그럼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해. 비트코인은. 근데 이게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코인, USDT라고 부르는 테더라고 하는 요런 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돈으로 진짜 은행으로 거래하듯이 그 중심이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달러랑 페그가 되어 있고 1달러에 1코인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제2, 제3의 마켓이 따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어찌 보면은 뭐 탈중앙화 은행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USDT가 이 뭐 달러를 받잖아. 그리고는 이걸로 뭐 코인도 주고 뭐 달러도 줬다가 다시 뭐 거래도 해주고 왔다 갔다 중간에 은행과 같은 중개상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은 얘들은 달러를 받고 이걸 보관만 할 거 아니에요. USDT 계좌 안에 달러를 받고 이 달러로 무엇? 1코인을 1테더를 발행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이 달러가 놀잖아. 이걸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 채권 사라. 채권 투자해라. 미국 국채 사라. 그러면 지금 이 돈들이 지금은 뭐 사는데요? 지금은 이거를 현금도 들고 있지만 금을 사요. 달러를 안 사고. 물론 달러 채권도 들고 있지만 미국 국채도 어느 정도 들고 있지만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애들 스테이블 코인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얘네들을 그냥 의무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서 그 일종의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보장만 해주면은 그러면 미국 국채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요가 발생한다. 그게 얼마? 2조 달러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2조 달러. 얼마에 2,000조예요. 2,000조. 어마어마한 돈. 그 돈이 어디로? 코인 시장에서 숨어있고 잠겨있는 그 돈들이 미국 국채를 사러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 관련된 법안을 지금 의회에다가 올렸는데 이게 5월 초였어요.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법안이 반려가 났습니다. 이거 통과되면은 스테이블 코인 업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미국 정부랑도 이제 연을 맺을 수 있으니까 미국 정부가 보장해준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런 튼튼함도 이제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이걸 이제 법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밀려고 했는데 이거를 그죠 쉽지 않더라. 상원과 하원에서 오케이는 안 하더라. 그러면서 이게 반려가 나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다시 이게 무슨 얘기 나와요? 이거를 재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코인 업계에서 미국 달러라고 하는 미국 국채라고 하는 그거를 베이스 자산으로 삼도록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뭐 지금 추정 규모는 뭐 2조 달러를 하지만 2조 달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몇 천억 달러라도 코인 업계에서 채권을 확 산다 그러면은 시장이 열리는 거죠.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채권 시장 흔들림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요가 확 늘어나면은 공급을 좀 더 늘려도 되잖아. 좀 더 찍어내야 되잖아. 그잖아요. 수요가 엄청 높으면은 사줄 사람이 줄을 서면은 좀 더 찍어내가지고 뭐 감세도 하고 좀 더 찍어내가지고 지원금도 주고 할 수 있다고. 이게 지금 미국 트럼프, 미국 정부,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답답한 게 뭐냐 그러면은 돈을 쓸 수가 없어. 그냥 그 코로나 이전도 그랬지만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게 무슨 보조금 무슨 금 돈 다 뿌리고 난 뒤에 금리까지 올라가 있어. 이자도 엄청나게 나가니까 트럼프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관세에 목숨 걸고 뭐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부자들 감세도 해주고 싶고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사업 추진하면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세금이잖아. 근데 보니까 만년 적자야. 미국 정부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가 이만해. 이걸 줄이지 않으면 내가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 관세를 걷겠다, 뭘 하겠다. 이것 때문이라고 지금.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 얘기합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있죠. SLR 규제 완화. 요거는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쳐보시면은 아주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고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미국의 큰 대형은행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이제 코인 업계가 들고 있는 현금을 채권 시장으로 유입시킨다라고 표현했던 이 부분을 은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은행들의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BIS 비율이 뭐 여러 비율이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SLR 규제로 자기 자본의 3%는 무조건 뭐 현금으로 가져 있어야 된다. 무슨 뭐 사업의 뭐 몇 프로는 이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든지 은행 고객들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빼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돈을 항상 몇 % 이상 가지고 있어라. 이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근데 이걸 완화해준다? 어떤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그거죠. 들고 있는 현금과 채권을 거의 동일 가치로 삼으면서 언제든 너희들이 채권을 가져오면은 우리가 달러로 다시 내어줄게 라는 일종의 정부의 약속을 스테이블 코인 업계에도 그리고는 은행 업계에도. 은행들 돈 많잖아. 은행이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규제를 완화해줘가지고 어떻게 채권 들고 있어도 현금처럼 인정해줄게. 이거 코로나 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국 국채 들고 있으면은 연준이 보증한다 이거야.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 이거야. 언제든지 돈 필요하면 돈 줄게. 근데 지금은 그냥 채권 들고 있으면 되잖아. 너네가 채권 들고 있으면은 나중에 금리 내려가면 채권으로 이득도 볼 수 있는데 채권으로 투자하면서 너가 은행들도 수익을 내고 너가 스테이블 코인 업계도 수익을 내면서 그리고는 우리 미국 정부는 돈 싹 빨아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요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LR 규제 완화해가지고 이거는 이미 5월 달에도 4월 달에도 계속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연준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1과제다라고.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채권을 지금 그죠? 채권에 대해서 지금 뭐 야 감세한 다음에 돈 더 찍어내가지고 너가 뭐 하고 한 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공격을 한 다음에 미국 숏을 친다. 달러에 대한 뭐 이렇게 신용도가 떨어진 다음에 넌도 저는 요거 터지면 큰 돈들이 야 미국 은행들 채권 이제 비율 인정해 준단다. 미국 은행들이 채권을 왕창 사야 된단다. 라는 소위 말하는 SLR 규제 완화가 정말로 현실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다 집어던지고 채권사로 수요가 뭐 확 몰릴 거예요. 왜? 은행은 가격 상관없이 살 거 아니야 이제. 그리고는 규제가 완화되니까 은행이 그걸 사놓으면은 은행이 채권을 사놓으면은 수요는 폭발하는데 그걸 다시 시장에 팔아요? 안 팔지. 그러니 뭐합니까? 아 수요 이벤트가 한 번은 나오겠구나. 지금 채권이 매력적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주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유나이티드 헬스 미국 제약바이오 말씀드렸죠. 무엇? 정부가 싫다고 한다. 정부가 조지겠다고 한다. 그건 위험하다. 근데 반대로 지금 베센트가 무엇? 제1과제로 무엇? 은행 규제를 풀겠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 뭔 소리예요? 정부가 미는 거잖아. 하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내는 거잖아. 이거는 되면 뭐예요? 채권 시장에 수급하면 확 들어오는 내용이지. 이거는.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주식이 조금 단기로 많이 올랐고 지금도 이제 이러고 있는데 워낙 많이 올랐잖아. 이거 보면 쭉쭉쭉 올랐잖아요. 여기서 어버버 하는 거예요. 아 더 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어버버버가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술주에 대한 나스닥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면은 그럼 어디로 갈 건데 수급이 어디로 튈 건데? 아 지금 채권도 바닥인 것 같고 뭐 필수 소비주도 좀 바닥인 것 같고 그럼 이걸 지금 뭐 금도 좀 빠진 것 같은데 뭐 사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저는 그냥 물려 있어도 4.5%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베센트는 어디까지 밀린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5%까지 밀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5%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이거. 5%까지 밀릴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건 아니, 지금이 그냥 살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닥이다 노노. 지금이 살만하다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요 중립금이라고 했던 요 지금 파월이 나와가지고 아 중립금리 2.5% 아닌 것 같은데요. 3%까지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3%면 얼마? 결국 목적지는 4% 초반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보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살만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살만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슬슬 장기 채권에 대해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 좀 해놓고 이게 분할 매수 해놓은 상황에서 뭘 기다리는 SLR 규제 완화라는 이 부분을 이 찌라시를 기다리면서 요거 이슈 빵 터지고 실제로 SLR 규제 완화가 딱 터지면은 은행들 채권 매수 쑥 할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계산기를 미리 두드려 놓은 4% 초반대, 4% 중반대 이거보다 더 떨어지겠죠. 과매수가 분명히 발생하겠죠. 10년물도 SLR 규제 완화된다, 스테이블 코인 뭐 법안 추진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4% 뭐 3.9%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채권 집어 던지는 거지 다시. 아 안녕 잘 먹고 갑니다 꺽. 스윙. 망하지 않는 자산이니까. 정부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이제 규제 완화로 이제 4% 초반까지 밀리면은 거기서 한 팔고 또 올라갈 거야. 금리는 없다는데요. 근데 그 뭐 아직까지 뭐 별론데요. 인플레 올라오는데요. 다시 올라가면 또 지금 금리에서 또 사.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기다립니까? 그 다음에는 금리나 기다리는 거죠. 올해 저는 채권 2번 정도 기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그래서 뭐 이거 7% 먹고 10% 먹고 2번 먹으면 20%. 연간 수익률 달성이네. 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채권을 금리 인하만 놓고 보면은 지금 채권 사면 안 될 것 같은 게 맞고요. 지금 금리 인하만 보고 채권 산다 그러면은 그건 좀 이게 그 로직이 안 맞아요. 연준은 금리 인하 미루겠다 그러고 금리 인하 못 한다 그러고 지금 인플레 데이터 봐야 된다 그러는데 금리 인하 뭐 올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보고 채권 산다? 아예 그건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무엇? 미국 정부가 지금 당장 특히 연말에 감세를 하기 위해서는 당장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규제를 풀면서 무엇?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시면은 채권이 올해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약간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식이 좀 뭐 경기 침체도 걱정되고 관세도 좀 걱정되고 뭐 다들 지금 관세 때문에 뭐 가이던스 못 주겠다, 실적 잘 모르겠다, 장사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럼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는 채권을 조금 분할로 모아 놓으시면은 저는 10년물 4.7, 4.8까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물 거기까지 밀리면은 뭐 5% 먹으러 들어가다가 마이너스 5% 날 수 있어. 근데 마이너스 5%가 나더라도 계속 분할 매수 하시면은 한 번은 기회가 올 수 있다. TMF 아니라고 아니 야 누가 먼저 누구인가 어떤 새끼인가 이 누가 먼저 말했는가 넌 일로 와. 누구인가 내가 야 누구인가 일로 와봐라. 누구인가 일로 와. 호호 너 이 새끼 너구나. 너 잘 걸렸다. 호호 이 사람이 지금 호호 이 사람들 아주 그냥 이 못 쓸 사람들이구만. 이 참 헤이 혼납니다. 저는 ETF가 낫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제가 ETF를 말씀드리는 게 ETF가 사고 팔기가 편합니다. 특히 ETF 같은 경우는 수익률에 대해서 계산도 좀 명확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아무래도 깔끔하잖아요. 채권은 욕심 안 부리면은 한두 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욕심 안 부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벌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채권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주식이 조금 살짝 밀리잖아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금 살래요, 코인 살래요, 아니면 달러 팔래요, 은 살래요, 경기 방어주 살래요 해서 저는 경기 방어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코카콜라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시 말트리아 이런 거 볼 수 있겠으나 채권도 이번에는 좀 볼만하지 않을까. 또 4.5%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항상 이렇게 많이 올라다 싶으면 많이 오른 거 줄이고 많이 빠진 거 사면은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런 걸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끝. 이렇게 좀 그럼 채권에 대해서 아까 전부터 이제 질문 많이 주셨는데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30년물 국채 엔화 노출 이런 거 사는 건 그러는데 뭐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엔화의 방향성까지 같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수료 때문에 반대고요. 형들 이번 형 말 좀 듣자. TMF는 절대 아니라고 했잖아. 속슬프티어 TSLL GGLL 선생님 덕분에 레버리지 잘 배웠습니다. 그래요. 개별 종목 레버리지는 이거는 취사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취사 선택이에요. 네. TMF는 절대 아니에요. TMF는 무조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위험 자산을 더 위험하게 플레이하는 거랑 안전 자산을 일부러 위험하게 플레이하는 거는 정말 다른 겁니다. 그잖아요. 안전하게 우리가 등산하려고 잘 닦인 등산로로 이렇게 등산 이거 피크 찝으면서 옆에 이제 가이드라인 집으면서 올라가는데 굳이 거기서 뛰어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 미친놈처럼.
그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쏙쓸이 이 동네는 뭐야? 이 동네는 암벽 등반이라고. 암벽 등반하는 애들은 그지 줄을 달고 암벽 등반을 하다 아니면은 그냥 본인 혼자의 그 본인의 신체 스펙을 믿고 그냥 맨손으로 등반을 하든 그는 지하라서야. 암벽 등반을 하겠다는데 뭐라 할 거야 이거는. 오토바이를 타겠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그냥.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안전하게 가자고 하는 게 채권 투자인데 굳이 안전한 에스컬레이터에서 막 두 칸씩 뛰어내려가는 그런 미친 짓은 하지 맙시다. 이건 진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에스컬레이터인데 왜 거기서 뛰어다녀? 왜 미쳤다고 뛰어다녀 거기를.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만히 가면 되는 건데. 그럴 거면 계단으로 올라가시던가. 그죠? TMF는 절대 아니에요.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채권입니다. 굳이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채권에 대해서 저는 약간 너무 많은 감세를 하겠다.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는 수단이 된다. 분명히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베센트 재무장관이 본인의 그런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많이 제시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채권은 이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